이거 똑같다고 생각했지. 그럼 뭐라고 생각했겠냐? 틀려. 응? 반대로 오번만 맞춰. 응? 5번 맞출 수 있어. 아까 이겼죠? 5번만 맞춰. 왜 그랬어? 진짜? 뭐냐고요, 씨. 사람 가야지 하고 솔직히 알지? 너네 패턴이 잘 깎이고 있는 거야. 다 포기하지 마. 다. 두개 중에 헷갈려서 풀었는데. 자, 1분만 줄게. 내가 지금 다시 하라고 한 친구들 빨리 하라고 한 거 풀어. 1분 줄게. 이게 제일 쉬운 거. 이거 맞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아요? 이거? 이거 왜? 얘는 물 위에서 떠나는 거잖아. 아니 얘는 물 위에 있는 거, 얘는 물 위에 떠 있는 거. 아니지. 말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데. 아, 잘못 읽었잖아. 봐봐. 얘들아. 얘는 딴 거 없어. 뭐 정의만 잘 찾으면 되고. 보세요. 야, 진수가 뭔지 알게 뭐야. 나도 이거에서 처음 봤어. 선박의 진수랑 새로 만든 배를 만드는 걸 건조라고 하죠. 새로 건조한 배를 처음에 물에 띄우는 것을 말한다. 당연하죠. 그냥 물에 배 만들었으니까 물에 갖다 바다에 갖다 띄우면 어떻게 돼? 배가 기운에 꾸르르 가라앉아. 그럼 뭐 다시 꺼내와? 안 되니까 도크에다가 한번 띄워본 되잖아. 보편적으로 도크에 한번 띄워본다. 드라이독은 선박 출입이 가능하도록 육상의 직육면체 형태로 땅을 파서 만든다. 이거 봐봐. 이렇게 직육면체로 땅을 팠어. 그지? 자, 그런데 바다와 접한 독의 입구에는 얘가 바다와 접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가 땅이 아니라 여기는 바다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자, 독의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는 숨은 물의 문이 있대. 수문의 내부는 물을 채우거나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야,
가끔 가다가 수문의 내부라 그랬는데 얘 자체를 독이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어. 여기다 물을 채운다는 게 아니라 수문에다가 물을 채운다는 거야. 이 수문 주황색에다가 물을 채우면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서 이 문을 바다와 육지를 서로 분리시켜 줬다가 부력을 활용해서 물을 빼면 어떻게 돼? 위로 뿅 뜬다는 얘기겠죠. 그쵸? 물이 안 들어있는 채로 노란색,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뜬다는 얘기야. 그럼 문이 열리겠죠. 그럼 여기에 바다가 차망차망하겠죠. 수문을 닫아놓는데 그게 왜 뜹니까? 왜 파도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죠. 자, 그래서 부력을 활용하여 수문을 열고 닫기 위한 것이다. 근데 첫 문제에 나오지도 않는데 쓸데없이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죠? 수문에 물을 채워 수정으로 가라앉혀 독의 입구를 닫고 여기에 물을 채워서 독의 입구를 닫고 내부의 물을 모두 퍼내. 자, 그럼 여기에서 수문 말고 독 내부의 물을 모두 퍼내. 여기에 물을 퍼내. 주황색으로 닫은 다음에 여기 물을 퍼내. 독 내부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육지처럼 마른 상태가 되겠지. 독 내부에서는 독 외부에서 제작된 선체 구조물을 조립하는 등의 선박 건조가 이루어진다. 진수 작업은 건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작되고 먼저 어떻게 한대? 수문을 닫은 채 내부로 물을 채운다. 배 띄워야 되니까. 처음에는 물을 선박에 홀수보다 약간 깊은 정도까지 채우라 그랬어. 얘들아, 여기에서 뭐 궁금해야 돼? 홀수가 궁금해야 되죠. 당연히. 뜬금없이 홀수가 뭐야? 홀수보다 약간 깊은 정도라 그랬는데 아무도 홀수가 뭔지 몰라. 그래 놓고서는 얘를 1차 진수라고 한다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홀수랑 하고 나오고 있어. 물에 떠있는 물체가 수면에 의해 구건되는 면에서 자, 모르겠으면 끊어서 보세요. 그 물체가 가장 깊은 점까지의 수심이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떴을 때 얘가 수면에 의해 구분되는 이 면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여기가 뭐란 얘기야? 홀수라는 얘기죠. 자, 선박의 홀수를 계산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대? 물에 잠겨있는 물체가 중력에 반해 밀어 올려지는 힘인 부력에 대해 이해해야 된다. 얘들아, 이 문장 잘 보세요. 부력에 대해 이해해야 된다 그랬지? 어떠한 연관관계도 지금 안 나와 있어. 부력에 대해서 알자 까지만이야. 부력에 대해서 아는 이유가 뭐야? 홀수를 계산하려면 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야. 이거를 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면 너네가 알아듣기가 더 쉬운데 일부러 계산하려면 간단하게 주면서 너네가 쉽게 지나치게 쓴 거죠. 물에 잠겨있는 어쩌고저쩌고 부력을 이해해야 된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이 홀수야. 왜? 얘를 물에 담글 때 홀수보다 약간 깊은 정도까지만 물을 채워야 되거든. 만약에 홀수가 10m라고 얘기해보자. 그러면 홀수보다 약간 깊게 10m 1cm만큼 물을 채우면 얘는 바닥으로부터 몇 cm 떠 있는 거야? 1cm만 떠 있는 거지. 얘들아, 홀수가 10m인데 물을 20m까지 채우면 힘들겠지. 물 넣었다 뺐다 하기가. 여기 뭐하러 물을 채워. 얘는 바닥에서 1cm만 떠 있어도 가라앉는지 삐뚤어졌는지 물이 새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약간 깊은 정도까지 채우려면 뭘 알아야 된다? 홀수를 계산해야 된다. 홀수를 계산하려면 이 문장 구조를 보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홀수고 중간 과정은 거들뿐. 우리 사용로그 거쳐갔던 거 기억나죠? 중간은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홀수를 계산하는 거야. 근데 홀수를 계산하려면 부력 알아야 되고 이 부력의 크기는 얘들아 이거 작업을 해놨어야 두 번째 문제를 절대 안 틀린다. 지금 잘 풀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자, 잘 들어. 부력의 크기는 뭐랑 똑같아? 1번은 2번이랑 똑같고 2번은 3번이랑 똑같기 때문에 1번이 3번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부력의 크기랑 뭐가 똑같다? 배수량이 똑같다. 요거 가지고 세 번째 문제 푼 거 아니야. 얘 가지고 이 두 가지 부력의 크기와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문장 구조를 지나치고
여기와 여기에 방점을 안 찍고 여기와 여기에만 방점을 찍고 무슨 관계인지 헷갈려 하면 3번 문제 못 풀어. 3번 문제 시간 오래 걸려. 머리로 이 배 진수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너네가 이해해야 되는 건 진수의 과정이 아니라 이 문장 구조야. 이거랑 같다. 알겠지? 배수량이라고 써있으면 뭐라고 바꿔 읽어라? 부력의 크기라고 바꿔 읽어라. 그래야 3, 4번이 몇 번이었냐? 그래야 3, 4번인지 4, 5번인지가 그냥 읽히지 않습니까? 세 개가 똑같다. 그리고 또 하나 4번 선박 자체의 무게와 화물, 연료 등의 무게를 합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5번째 선박의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와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를 곱한 값이랑 똑같다. 이 얘기는 뒤에서 또 나오죠. 근데 얘들아 봐봐.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는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거 바뀌는 거야? 그렇죠? 똑같지? 1리터가 1kg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는 물의 단위 부피당 무게와 늘 똑같죠. 그죠? 그러니 결국에 배수량은 뭐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부피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지? 배수량이 곧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 이걸 왜 배수량이라고 하겠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에서 분홍색을 채우는 이 주황색 부분이 원래 물로 채워져야 되는데 뭘로 채워져 있어? 배의 부피로 채워져 있죠? 배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큼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빼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배수량이라고 부르는구나. 배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랑 배수량은 같을 수밖에 없구나. 자, 그래서 우리 계속 뭘 하기 위한 과정이야? 홀수를 알기 위한 과정이잖아. 홀수를 알기 위해서는 부피를 계산해야 된다. 부피 계산하는 방법.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부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적분의 개념을 알면 쉽죠. 근데 적분까지 갈 것도 없어. 지금 배가 유선형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복잡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 유선형이니까 계산하기 힘들다가 문제점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방법을 뭘 써? 심플슨 공식이 해결책이다.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근데 이 원리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배 밑부분이 유선형이니까 유선형 계산하려고 계속 얘를 단면적을 사다리꼴로 쪼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너네 기억 안 나? 야, 적분까지 갈 필요도 없어. 원의 넓이 구하려면 여기를 삼각형으로 채우는 거죠. 그쵸? 이 삼각형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원의 넓이에 가까워지죠.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가까워진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봐봐. 여기에서 실제 도형 면적의 근사값을 구하는 공식이다. 근사값은 명확한 값이야? 아니야? 아니야. 근사값이라 그랬고 결국에 어디 갔어? 자, 근사값을 더욱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했어. 그럼 결국 정확한 값은 구할 수 있어 없어? 때려 죽여도 못 구한다. 원의 넓이가 근사값인 것처럼 얘도 유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밑에가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근사값을 추정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봐봐. 결국에 선박의 부피를 이러저러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100%랑 마찬가지로 완전 정확한 값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었어야지만 국어에서 추정은 정확한 완전 일치하는 값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야지만 그래프 문제를 하나 제끼죠. 그쵸? 그래프 문제에서 선지 하나를 제끼죠. 자, 그러면서 다시 배수량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피를 구했어요. 왜? 홀수 구하려고. 배수량은 다시 한번 잠긴 부분의 부피 곱하기 물이 단위 부피당 무게. 근데 뒤에 거는 소용없는 거고 뻔한 거니까. 선박의 배수량과 물의 단위 부피량
단위 부피당 무게를 이용해 뭘 알 수가 있다? 배수량 알면 부피를 알 수밖에 없어. 그치? 얘는 이미 아는 값이니까 배수량만 알면 부피가 나와. 부피를 추정할 수 있고 부피만 알면 홀수를 알아낼 수 있다.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몇 가지 다른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 A 부분에 보니까 이처럼 미안해. 쭉 나왔죠? A 부분 나왔고 넘어가면서 헷갈렸어. 뒷부분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치? 자, 그래서 이제는 선박이 떠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물을 빼는 떠오른 수문을 독 입구에서 제거하고, 그죠? 선박을 독 외부로 끌어낸다. 드라이독은 선박 건조뿐만이 아니라 운용 중인 이미 다 만들어서 쓰다가 수리와 점검할 때도 이용된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대? 수리와 점검을 한 다음에 작업이 종료되면 다시 진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5번의 답이죠. 그쵸? 5번의 답. 5번 다시 풀라고 한 친구들 잘 봐. 고치면 진수를 다시 한대. 운영중인 선박은 화물과 연료가 실려있어 처음 진수할 때와 비교해서 배수량의 차이가 생겨도 선박의 홀수도 처음 진수할 때와 달라지게 된다. 배수량이 달라지면 배가 똑같으면 홀수도 달라지죠. 자, 그래서 5번 보세요. 5번에 몇 번일 수밖에 없어? 5번. 수리를 마친 선박을 다시 운용할 때에는 진수의 과정이 생략 때? 생략 안 되고 어떻게 다시 한다고 했죠? 그치? 5번에 5번. 6번 보세요. 6번에 1번 별표 치고 여기에서 뭐 알아야 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왜? 실제 단면적을 때려주기도 모른다. 맞아? 네. 몰라요. 우리는 근사값을 추정할 뿐이에요. 1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근사값은 거의 정확한 건가? 헷갈리지 마. 2번. 2번 넘어가. 2번 맞아. 당연하죠. 3번. 단면적 곡선과 수평축, 수직축으로 둘러싼 면적을 통해 물에 잠길 부분에 부피를 추정할 수 있겠군. 얘들아 이거 그래 구조 봐야 되죠. 어떻게 하든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야? 물에 잠길 부분의 부피. 뭐를 이용해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목적에 딱 들어맞으니까 3번도 옳다. 4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적이 일정하니까 해당 부분은 배가 이렇게 생겼겠어? 자, 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적이 일정하다고 앞에서 보면 직육면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을 수 있잖아, 얘들아. 미안. 그치? 옆에서 봤으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직육면체일 리가 없겠죠. 옆으로 넓겠지. 옆으로 넓은 모양이 좀 일정하게 쭉 가겠지. 가운데에서. 그래서 답은 4번. 왜 직육면체입니까? 자, 5번은 선박의 선수나 선미 부분에서 뭐가 소세지처럼 자른 단면적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배가 뒤집어진 모양이나 똑같이 나오는 거지. 단면적의 그래프니까.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 7번의 별표 100개 하고 내가 7번 문제는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온 혈압 문제랑 똑같아, 얘들아. 모의고사에서 혈압 문제 나올 때 혈압을 어떤 방법으로 부르느냐. 혈압을 부르는 방법이 혈압의 정의가 5가지가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것만 쫓아갔으면 단박에 문제 맞출 수 있었어. 이 문제나 그 문제나 완전 똑같은 문제야. 7번도 봐봐. 기억이 배수량이야. 그치? 지울게. 얘가 배수량이기 때문에 자, 1차 진수와 2차 진수에서 선박의 배수량이 동일하다면 물에 잠겨있는 부피가 똑같은 거죠. 근데 배가 하나잖아. 배가 하나인데 물에 잠겨있는 부피가 동일한 거니까 홀수도 똑같겠지. 그치? 그런데 이번은 두 선박이라 그랬어. 배가 두 척이야. 근데
두 배가 물에 잠겨있는 부피가 똑같아. 자, 봐봐. 하나는 배가 이렇게 생겨서 물에 잠겨있는 부피가 이만큼이야. 근데 하나는 물에 잠겨있는 부피가 노란색으로 똑같아. 여기 노란색과 여기 노란색의 부피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얘는 홀수가 1m고 얘는 홀수가 3m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홀수가 다르다고 부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미 배수량이 같으면 부피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배수량이 부피잖아. 그렇게 바꿔서 읽기로 했잖아 우리. 자, 그래서 7번은 2번. 그러면 3, 4, 5번은 지금 봐봐. 두 선박의 배수량이 다르다면 위로는 물의 양은 차이가 있겠지. 똑같은 말이니까. 4번 연료를 실어 배수량이 증가하면 부력의 크기랑 아까 이거랑 똑같다고 얘기했지.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겠지. 정리해놨어야 되고. 5번도 또 외부로 빼는 물의 양은 배수량이 작은 선박이 배수량이 큰 선박보다 말도 안 나와. 큰 선박보다 더 많을 것이다. 물의 양이. 그치?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거면 여기 물을 많이 빼내겠냐 여기 물을 많이 빼내겠냐 작은 쪽이 더 많이 빼내겠지. 그치? 자, 그래서 5번 옳고 니은은 2번 아까 내가 A 지나갈게 했던 거랑 똑같죠? 그쵸?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8번에 2번도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정확해지고 9번은 그래서 답이 야 하나는 드라이독이고 하나는 플로팅 하나는 드라이 하나는 플로팅이니까 당연히 3번 아니야? 드라이독은 땅에다가 구멍 팠는데 어떻게 옮겨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9번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거 어려웠으니까 그냥 맞추라고 낸 것 같아요. 9번에 답은 3번 10번 아까 누가 틀렸는데? 누구냐? 10번에 1번이야. 잘했어. 니네반이 좀 빨라요. 맨 뒤에 봐. 맨 뒤에. 소설 나오고 맨 뒤에. 교재 맨 뒤에. 사회문화 01 수능특강 풀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워밍업. 아니야. 하나는 가져가. 알겠지? 하나는 가져간다. 너 머리 빠진 거 아니야? 5살 진짜? 여기만? 야, 너 스트레스 받아. 내가 너무 스트레스 줘서 머리 빠진다. 너를 머리 숱이었구나? 나랑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너무 부끄러워지고. 하나라도 챙겨. 응? 박사님 늦게 가지 마. 밤에 나 문자 보내고. 일찍 자. 뭐했어 밤에?
1분. 빨리 풀어. 아니 왜? 너무 쉬워서 못 풀어. 다 먹지. 오늘 다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데스크에서 찾아와. 네. 고민하지 말고 3번 골라 얼른. 야씨. 진짜? 한번 하자 보자. 아니 3번을 풀으라는 얘기였지 선지 3번을 보라는 얘기 아니지. 자 봅시다. 쉽죠? 중간고사 시험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2번은 사람이나 02가 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1번은 거의 필수적으로 봐야 돼가지고 봤습니다. 인문은 좀 쉽고 사회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 12개씩 나오는데 앞에 부분은 12개 중에 한 두세 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빨리 거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위협소구라는 사회적인 도구 있지? 사회학에 필요한 이 위협소구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두시라고요. 그런 게 연계로 나온다고. 어떻게 복잡하게 꽈서 나올지 몰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사회문화의 부분을 배경 지식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1번이지 뭐. 반비례 관계가 어떻게 나와? 위협 수준이 중간일 때가 가장 높다고 얘기했으니까 1번에 1번. 2번은요. 야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두 번째 줄에 개인의 태도와 신념이 외적인 변화 요인에 저하 학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약한 커뮤니케이션을 주어서 강한 설득을 받아도 저항하게끔 한다. 그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2번의 답은 당연히 5번이죠. 그래, 잘했어. 3번. 지금 레드는요. 죽음을 강조하기보다 정신장애, 피부 발진, 친구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할 거예요. 힐은 몰라. 그치? 뭘 강조한대? 몰라. 방법은 안 나왔어.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이득의 차원에서 위협소구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죠. 그쵸? 뭔 이득? 이득 될 게 없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문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PDF 제공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제공 안 한대 PDF. 혹시나 내가 좀 찾아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얘기하세요. 내가 찾은 다음